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당권 도전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인터뷰를 동시에 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한동훈 당권 후보 인터뷰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거야엔 몸 사리던 사람들, 내부 공격 때는 잘 싸우더라. 이것은 이제 지금 최근에 이 당권 경쟁이 가시화되면서 친윤 진영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가 지금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역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철규 찐윤이라고 하는 이철규 의원을 이제 역으로 비판한 것,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야엔 몸살이고 내부 공격엔 잘 싸우고, 이제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준석하고의 관계에서 그때 이제 많이 받았던 그런 비판, 이제 이런 거랑 떻게 보면 약간 그 기시감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튼 적들과 싸울 때는 병신, 내부 싸움에는 귀신, 뭐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이제 뭐 그런 말들을 떠올리게 하는 이제 그런 말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어, 일부 친윤을 겨냥해서 권모술수가 난무할 정도다, 이런 말까지 했네요. 친윤 진영이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거야 폭주와 싸울 때 몸을 사리더니 내부 공격할 때 권모술수가 난무한다. 아껴뒀다가 거야에 맞서는 데 쓰자,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찐윤으로 통하는 이철규 의원 등이 자신을 비판하는 데 대해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워낙 많고 하나하나 그렇게 반응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만 총선 때 나를 겨냥해 원톱으로만 뛴다 라고 비난을 하면서, 내가 함께 거야에 맞서 싸우자고 하면 도와주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 시절 최일선에서 싸울 때도 몸을 사리며 잘 나서지 않았다. 내부 공격할 때는 대단히 잘 싸워서 이번에 좀 놀랐다. 이렇게 잘 싸우는 전력이 있으니 당대표가 되면 더불어민주당과 해볼만 하겠다. 이렇게 좀 이제 비틀어서 꼬집는 발언도 했습니다. 또 최상병 특검법 제안이 윤 대통령 탄핵의 길을 열어준다는 친윤 진영의 주장에 대해서는 왜 탄핵을 걱정하는지 묻고 싶다라고 반문을 했는데, 이런 말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민감하고, 사실은 이 한동훈 위원장도 조심해야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탄핵을 걱정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이렇게 민주당이 지금 비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을 걱정하는 것은 최상병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뭔가 캥기는 부분이 있고 찔리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탄핵을 걱정하는 것 아니냐, 라는 식으로 되치기를 당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말을 민주당 쪽에서 하는 것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자신의 입으로 하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왜 탄핵 걱정하냐, 반문하고 싶다, 되묻고 싶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깨끗하다면, 대통령이 꿀리는 게 없다면, 대통령이 캥기는 게 없다면 탄핵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는데, 이것은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더 신중했어야 될 발언을 툭 하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당대표 되면 윤 대통령이 탈당한다고 대통령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터뷰 내용을 꼭 필요한 부분만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지금 사진, 네, 동아일보에 실린 사진입니다. 내용을 좀 글자를 크게 키워서 보죠.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선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강한 분이다. 내가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이 탈당할 것이라는 말을 하는 일부 당대표 후보나 의원들이 대통령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이제 이 말은 윤상현 당대표 후보를 이제 대응하는, 맞받아치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윤상현 후보는 그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 또 최상병 뭐 특검법 이거 제안하는 것을 두고 당정 파탄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탈당할 것이다. 이런 말을 윤상현 후보가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윤상현 후보가 대통령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한 셈입니다. 다음에 4월 총선 직후에 윤 대통령이 제안한 오찬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적인 지위에 있었던 문제는 공적으로 풀어야 될 것이고 당시엔 이미 비대위원장을 그만둔 상황이었다. 공개적인 그런 오찬 장면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국민이 별로 좋게 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개적 오찬을 하는 것은 국민들 눈에 썩 좋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총선 때 나의 입장은 뭐였느냐. 총선 때는 공연 중인 연극에 투입된 대체 주연 배우였다면 지금은 대한민국 우상향 발전을 위한 부속품이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여의도 복귀 선언에 당내 반발도 나온다. 왜 한동훈이어야 하는가? 대답.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심판받았음에도 총선 이후 2달여 동안 심판 민심에 반응하지 못했다. 지금 절실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소위 심판 모드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민심의 심판, 이것을 졸업해야 된다. 이것을 민심의 심판을 졸업할 수 있는 사람은 나 한동훈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당 대표가 되면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야당의 최상병 특검법이 법리상 문제가 있다는 것만으로 국민 설득이 안 된다. 이 사안은 보수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안보와 보훈 이슈다. 어제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을 만났는데 동의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내가 제안한 특검법을 반대하는 의원에겐 더불어민주당이 170석인데 민주당 주도의 특검법 통과를 막을 수 있는지 역으로 묻고 싶다. 이미 당내에서도 이탈하겠다고 선언하는 사람이 있어 제의 요구권 행사 뒤에도 통과될 수 있다. 그럼 당정 붕괴 수준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제 이것은 뭐냐면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역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지금 이 부분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니까 뭐 당정이 붕괴된다, 당정이 파탄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이 통과가 되고 재투표에서도 통과가 될 경우에 그때 당정 파탄이 일어나는 것이다. 지금 그래서 내가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그런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는가, 대통령한테 이제 요청할 것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사법 시스템의 혼란을 가져오는 막가자는 시기다. 통과되면 당연히 대통령이 거부권을 강력하게 행사해야 한다. 친윤 일각에서는 최상병 특검법 제안이 윤 대통령 탄핵기를 연다고 비판한다. 대답, 왜 탄핵을 걱정하는지 묻고 싶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그 민주당의 역공을 당할 수 있는, 민주당에게 역공의 빌미를 줄 수 있는 그런 답변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탄핵을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이런 프레임을 씌울 때 그것에 딱 해당되는 말이 이런 거거든요. 왜 탄핵을 걱정하냐? 이제 그런 건데 이것은 아마 한동훈 위원장의 본심은 아닐 겁니다. 그 다음을 읽어보면 이제 그 뜻을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바뀌는 걸 보여드리면 이런 돌파구를 제시해야 한다. 지난 2달 동안 그걸 못했다는 평가가 있는 것 아닌가. 축구 경기에서 3대 0으로 지고 있는데 똑같은 수비 포메이션으로는 안 된다. 공격수를 늘려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가 민심 심판을 받아들이고 변화하려고 몸부림친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 이제 김건희 여사 부분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다. 당대표가 되더라도 같은 잣대로 대할 것인가. 모든 정치인은 언제 어디에서 질문을 받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와 민심을 따르겠다고 답해야 한다. 이제 이런 건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아주 민감하게 이제 살펴보고 있는 한동훈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검 이전에 아무튼 김건희 여사는 제대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국민 눈높이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이 말하는 국민 눈높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한동훈이 말하는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도 김건희 형수님도 조사받아야 된다. 그게 공수처 조사든 검찰 조사든 아니면 나중에 어떤 형식의 특검이 되든 특검이 안 가고 검찰 조사로 끝내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 조사는 받아야 된다. 그 얘기가 이어집니다. 김 여사가 검찰 조사에 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말인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소환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의와 공정을 기치로 선택받은 정부다. 검찰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그런 정신을 잊지 않아야 하고 누구라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해야 한다는 말을 한 바 있다. 이것은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 받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수사에 응해야 한다. 수사에 응해야 한다. 누구라도 여기에서 말하는 누구라도에는 김건희 여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친윤 진영에서 결선 투표로 가면 나경원, 원희룡 후보가 연대해 결과가 달라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도 정치공학적이고 기술적인 분석 같다. 민심과 당심을 정치공학이 이긴다면 모두에게 불행한 일 아니겠나. 그래서 아무튼 나경원, 원희룡 연대할 수 있다. 결선 투표에서 이런 말이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국민의 마음을 얻는 방법밖에 없다. 제가 정치인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거대 야당의 폭주에 맞서 싸워야 할 때 싸우고 몸살이지 않고 이겨야 할 때 이겼기 때문이다. 다음,
대선 주자로 거론된다. 차기 대선의 시대 정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차기 대선에 나올 텐데 차기 대선의 시대 정신은 뭐냐? 대한민국은 우상향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되고 필요한 경쟁을 장려하고 룰 준수를 하고 약자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시대 정신을 이루는 하나의 중간 부속품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시대 정신은 정부 개입 최소화, 경쟁 장려, 룰 준수, 약자 보호. 그러니까 이제 그 룰을 준수한다는 건 공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약자 보호. 이제 이것은 약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오히려 보수 정통 정당이 약자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고 정부는 최소화. 그 다음에 민간 부분에 필요한 경쟁을 장려하는 이제 이런 것을 시대 정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청년과 수도권 정치가 실종됐다. 야당과 정책 싸움도 밀리고 있다. 청년이나 수도권의 우수한 정치인을 많이 모셔야 한다. 이들이 민심을 파고들어 생활정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현장 사무실 개설을 제안한다. 여의도 연구원의 정책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현장 사무실, 지역당 부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수 정당에서 한동훈은 이례적으로 팬덤이 있다. 그런데 그 팬덤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이 팬덤에 대해 기본적으로 답변입니다. 기본적으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 어려운 질곡을 헤쳐나오는 데 도움이 됐다. 그런데 저 개인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제 포지션의 상징성이나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모인 것이라 생각한다. 저는 응원과 격려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다.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 팬덤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답이었다고 봅니다. 응원과 격려를 받고 있는 입장이지만 지금 단계는 감시와 비판도 받고 있다. 팬덤에 계시는 분들이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동아일보 한동훈 인터뷰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를 지키는 정치를 할 것이다. 이재명 조국과도 대화하겠다. 조선일보 인터뷰는 중간 제목으로 살펴보죠. 왜 출마했나? 총선 패배 책임 100% 나한테 있다. 위기에 빠진 당에 도움 되려고 출마했다. 당은 수도권 청년 정치의 플랫폼이 돼야 한다. 해병대원 특검. 민주당이 바라는 건 무소불위의 특검이다. 민주당이 아닌 최상병을 위한 특검을 내가 제안한 것이다. 김여사 특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결과 봐야 한다. 그러나 가방 사건을 중심으로 한 특검은 특검의 실익이 크지 않아서 반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윤 대통령과 10초간 통화? 출마한 이유 말씀드리는 게 예의였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10초로 되었겠나? 차기 대선 도전에 대해서는 3년 뒤 일 미리 생각하면 인생이 복잡해진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의 변 인터뷰 양쪽을 다 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